버추얼 마이스타운 활성화 간담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착석 부탁드리고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컨벤션 뷰로 박철호 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저희 대구 컨벤션 뷰로 대구 메타버스 버추얼 마이스타운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는 지난해 저희 대구 컨벤션 뷰로에서 제작한 메타버스 활성화를 통해서 대구의 마이스 산업 그리고 국제회의 산업 발전을 어떻게 도모해볼지 고민해보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빠른 전략과 실행을 위한 고민을 다 같이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안내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행사 중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장 내에서는 식음이 불가하오니 이 점 꼭 명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컨벤션 뷰로 김성태 사무국장님의 디지털 마케팅 활성화 사업, 그리고 디테일링 최인호 대표님께서 올해 저희가 개발한 대구 버추얼 마이스타운 구축 개요와 개발 계획을 발표해 주실 예정이며, 발제자이신 이튜 김종현 총괄이사님, 국내외 메타버스 활용 현황과 LG CNS 안무정 책임님의 마이스 산업의 메타버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듣겠으며, 마지막 순서로 이재화 DIP 본부장님을 모시고 패널 토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해 2021년 구축한 대구 버추얼 마이스타운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 대구 컨벤션 뷰로 김성태 사무국장님의 2022년 대구 디지털 마케팅 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컨벤션 뷰로 김성태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대표님께서 그 좀 중요한 국제회의 유치건이 있어서 그 서울에 지금 출장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저희 컨벤션 뷰로에서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 마케팅 그 강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면 이후에 메타버스 이런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요 뒤쪽 편에 그 스튜디오 D라고 이렇게 지금 이미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 국제회의 한 20여 건 정도를 포함해서 한 50회 정도 활용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동안에는 거의 장소가 없을 만큼 연일 이렇게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진화를 시켜서 XR 스튜디오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이런 미팅 기술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유치함에 있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공모전을 1차적으로 한번 실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벌추얼 가상타워 플랫폼 하고 벌추얼 스튜디오 그리고 전시 컨벤션 플랫폼 그리고 동시 통역 중계 시스템 아직까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이런 기술들이 좀 발굴이 돼서 이게 올 한 해 동안 국제회의에 적용하면서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메타버스 대구타운을 이게 이렇게 완성형은 아직 아니고요. 1차로 이렇게 조성이 돼서 향후에 이제 대구시의 어떤 그 방향과 이렇게 맞춰가면서 계속 운영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벌추얼 마이스타운 지원 사업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계획만 수립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피셔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 메타버스를 내지는 마이스 벌추얼 타운 이거를 활용하실 분들은 저희 쪽에 계속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거는 유연하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행사 예산 같은 것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예산에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원 내용도 일단은 초안으로 그냥 구성을 해보고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컨벤션 뷰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11건의 국제회의들은 매년 개최되는 지역의 특화 컨벤션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아테안 테이징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컨벤션 뷰로가 직접 A부터 Z까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에 메타버스를 비롯한 회의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 창구들로 이 주최자들과 같이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대구의 어떤 마이스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요즘에 이제 국제회의 내지는 마이스 이런 말 대신에요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용어를 좀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행사 한 건 한 건을 통해서 지식 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 혁신이라든지 지역민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 성과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한 건 한 건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용어를 좀 앞서서 전국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최대한 유도는 하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미팅 기술들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연중 홍보하고 보좌하는 역할로 꾸려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전시회 같은 경우는 좀 성과가 바로바로 집계가 되고 관리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무역 쪽으로 시의 방향과 맞춰서 그렇게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게 핵심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거기에 메타버스가 어떻게 녹아 들어가느냐 거기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반이 엑셀 스튜디오 그리고 메타버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으로 구축이 됐을 때 조금씩 완성형이 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쪼록 하여튼 얘기를 잘 들으시고요. 저희하고 계속해서 연중히 이렇게 고민해 나가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간단하게 브리핑 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선태 사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그 디캐리 최인호 대표님께서 올해 저희가 개발하는 대구 버추얼 마이스타운 구축 개요와 개발 계획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최인호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으시나요? 마이크를 켜고 조금 기다리시면 켜지실 겁니다. 배터리가 얼마 없느냐? 일단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축 사업 중에 처음으로 이제 지자체 시작을 했는데요. 대구 버추얼 마이스타운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잡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가장 기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시작되는 게 이제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플랫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 경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로블록스나 지금 국내에서는 제페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B2C 시장을 많이 공략을 해서 이제 어떤 이런 그 행사라든가 전시 그다음에 그 세미나 등등을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직은 이제 국내에서 출시하는 것이 좀 유의하기 때문에 지금 솔루션은 이제 그 영국에서 개발된 그 엔진이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에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개발 기조나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는 저희가 기획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고 동선을 어떻게 하고 명소를 몇 가지를 할 것이고 이런 기획이 이루어져야지만 개발이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논의를 많이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초반에는 저 명소에 대한 그 지층이나 맵이나 그다음에 그 명소에 대한 오페라하우스, 엑스코 등등의 이제 803 이런 한 8가지 기조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어느 정도 논의된 바의 기획이 정리되면 이제 객체별로 해서 이제 배경이나 모양이나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추가로 그 인터랙션 컨텐츠들을 만들었고요. 실제 그 많이 도입한 것이 한복을 예시로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수성 호텔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아이디어를 넣었는데 수성 호텔에서 이게 배터리가 수성 호텔 같은 경우는 그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영장에 들어가게 되면 수영복으로 교체가 되게끔 이런 이제 아이디어도 좀 같이 넣어서 좀 재미난 요소가 있었고 또 여기 보시면은 그 밑에 그 바닥에 깔은 그 돗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돗자리에서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체어가 있는데 누울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이제 추가로 넣었었고요. 이런 부분은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거의 한 2달 정도에 다 개발이 끝났습니다. 평균 개발을 하게 되면 서버 붙이고 하면은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리게 되는데 이런 요소에서는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 이제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서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공간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장 방향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음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그 한국의 컨텐츠들을 계속 넣어서 추가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커메저브로랑 협조를 구해서 그 맵을 전 세계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56개국에 지금 서비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모티브로 해서 계속 한국에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애돈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업무용으로도 저희가 지금 뭐 줌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등등의 해외 사례도 여기서 구축을 했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이쪽의 플랫폼에 계속 애돈시켜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는 이제 그 NFT 그 지금 미술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시도된 그 사례가 한 6개월 동안 서비스한 일본의 그 작품이 있는데요. 그런 작품을 이런 식으로 미술관이나 이런 쪽을 좀 추가할 계획으로 있고 나중에는 이제 NFT 외에 결제 시스템도 연결되게끔 해서 진행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고양이 미술관인데요. 이게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작가분의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광고를 해서 몇천 명이 계속 리뷰하고 공간을 그 시험하고 있고 NFT를 연결해서 실제 구매도 티켓으로 해보고 7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매를 해서 직접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고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일본어, 중국어 등등을 이제 다국어로 체험할 수 있게끔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블랙홀 같이 된 것들이 뭐냐면 스페이스 허브인데 공간을 다 브릿지에서 연결을 했고요. 이 한 공간에 50명인데 브릿지를 계속 연결을 하면은 1000명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작품도 움직일 수 있게끔 인터랙션도 기능을 좀 넣어놨고요. 공간 연결을 나중에 최종을 해서 이런 가상 도시로 확장한다는 게 목표고요. 지금 실제 작년에 그 인게이지 사에다가 오아시스 그룹에서 120만 불을 지금 투자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간이 계속 연결되는데 메타버스가 이렇게 지칭은 되지만 나중에는 항상 그 별도의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호환성을 가지고 연결이 꼭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인게이지를 통해서 하지만 유튜브에도 연결이 가능하고 다른 플랫폼에도 계속 적용할 수 있고 줌이나 뭐 미럽 같은 데도 저희가 같이 화면 공유 기능이나 이런 걸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사용하는 이제 교육이 어느 정도 제반이 된다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오아시스 그룹에서 생각하고 지금 기획하고 In our 개발하고 short 있습니다. history, the Engage platform has become a trusted partner to some of the world's biggest brands and organizations. Having recently signed its 100th commercial client, Engage is rapidly becoming a leader in XR events and communications. We are about to embark on a new journey, one where businesses connect directly with their employees, their customers, and with one another. A journey where the impossible 요거 같은 경우는 VR 360 촬영한 공간이 별도로 있고 360 촬영한 걸 a 유튜브에 metaverse 올리셔서 where business is 충분히 mixed with 호환성을 pleasure 이렇게 and 사용을 controlled by the professionals who utilize the platform. Welcome to the evolution of Engage. Welcome to Engage Oasis. Explore vast, persistent locations branded for your organization. Or communicate in more
personal spaces. Host developer conferences or provide unique product launches. Build your own personal space and invite work colleagues and friends over. Furnish your space using in-world items or upload your own 3D objects or purchase new items via the marketplace. Utilize always-on spatial locations for employee training and group meetings. Register for your own virtual setting and connect with business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s from all around the world. Secure NFT support for unique digital assets and locations, providing a robust ecosystem for creatives to work directly with corporations. All the collaboration tools you would expect. Import and build with your own 3D models, or use the built-in editor to build something truly special. 이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종별로 호환인데요. 지금 안드로이드나 iOS나 모든 기종에 한 쉬운 한 가지 기종에는 모두 호환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VR 기기를 갖고 있거나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오아시스 그룹에서 추구하는 것이 그 영화 보시면 레드 플레이온에 보시면 가상 공간 들어갔다가 친구들도 만나고 행사도 별도 진행하고 이런 식의 어떤 모티베이션을 좀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현실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지금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눈여겨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만든 것을 재창작해서 되팔 수 있다는 게 어떤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엑스코 안에 저렇게 스페이스업으로 연결해서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게끔 컨벤션장이나 세미나룸이나 회의장을 만들어서 갈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요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위원도 가능하고 기초적인 교육만 좀 배우신다면 직접 운영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것이 메타버스 2에 맞춰서 글로벌 버추얼 마이스 타운을 목표하는 것인데 가상 공간을 기획 구축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활성화하는 부분의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유지 보수하고 거기에서 이제 원격으로도 항상 유지 보수가 되고 패치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출장을 나가서 이런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직접 패치나 이런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NFT 작품 연결해서 가상 전시 지원을 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글로벌 회사에 저희가 이제 행사 쪽을 주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버추얼 케이스로 해서 오피스라든가 이벤트라든가 그 외에 어떤 업무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다 지원이 되게끔 글로벌 회사랑도 협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 절차인데 이거는 이제 기획이나 디자인을 먼저 1차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객체 모델링을 제작한 다음에 어느 정도 리뷰나 진행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개발 착수가 돼서 플랫폼에 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나 서포트 교육을 한 다음에 유지보수나 이제 거기에 패치나 이런 부분을 다음으로 수행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최인호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튜 김종현 총괄이사님의 국내외 메타버스 활용 현황에 대해서 첫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종현 이사님 발표석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튜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시 메타버스 리더스 클럽의 교육 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는데요.
뭐 저희들이 지금 그 VR이라든가 가상 스포츠라든가 AR 영역까지도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메타버스라는 부분으로 작년부터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 이슈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올라왔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준 부분이 코로나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에서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 대면 할 수 없는 환경이 조건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제 찾았고요. 줌이라는 쉬운 부분의 화상 채팅 아니면 이제 채팅을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메신저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썼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몰입감을 줄 수 있거나 좀 더 사람들의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부분으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IoT나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관념적인 용어에 가깝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부분이 2008년도에 뭐 주로 출시됐던 논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VR 환경이다, 가상 세계다라는 부분들로 정의가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 요즘 트렌드로는 그 부분들을 넘어서서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한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두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두고 있는데요. 저는 봤을 때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제 사람들이 생산 현장에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산 활동 내지는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서라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무언가 필요한데 그걸 뭐 기업 내지는 세계 정부라는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필요로 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부분들의 플랫폼 시장들도 대박이 나긴 했지만 개발사나 뭐 게임을 만들거나 이제 온라인 시장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달고 있는 업체들은 많은 수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나 니즈 자체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자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많은 웹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드렸고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사용하고는 있는데 앞에 메타버스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부분에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그 수요자의 관점과 저희들 공급하는 입장의 관점이 동시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과기부라든가 이제 부처에서는 새로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차기 한 10여 년의 사업들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IoT는 한국이 이제 적지 않게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준비해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들, VR이라든가 덩치 큰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한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5G 단계까지 왔고, 지금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6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폭이 크고 전송 속도가 빠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빵 하고 갑자기 터뜨릴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 화약은 만들어졌고 포신을 만들고 총알을 만들고 하면 방향성을 가지고 탄을 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 뭐 블록스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61조 원 기업 가치를 보고 있고요. 뭐 한국 기업으로 비교한다 해도 적지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 2030년까지 1,700조 원의 이제 규모를 가질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웹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아까 이제 마이스에서 준비한 부분들을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 쇼핑몰하고 연결한다라든가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많은 시장들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의 이제 필요 기술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AR 글라스를 통한 이제 홀로그램이나 증강현실 부분들 그리고 디바이스 장비들도 가볍고 이제 센싱이 잘 되는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휴먼이나 이런 부분들도 툴킷들이 이제 메타휴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래픽 툴킷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고요.
그리고 AI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 AI 아나운서나 요즘 최근에 이제 텍스트로 글을 넣으면 아나운서가 글을 읽어주는 것 같은 서비스들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나오는데 지금 뭐 단순히 VR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손짓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이동을 할 수 있다, 이제 흉내내는 방법, 흉내내는 그 정도 수준만으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질문이 필요하고요.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가고 뭐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예산을 반영받아가지고 사업을 끌고 가는 관점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수요자인 이제 공공 내지는 국가 기관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편의성 내지는 무언가 유익함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손만 흔들고 웃어주는 표정을 한다고 재밌거나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 이제 아까 다른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제한 없는 접속이 가능해야 되고 접속자 수에 대한 부분들도 제한이 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랙션에 대한 자유도가 보장이 될 것, 콘텐츠 이용에 제한이 없을 것, 콘텐츠 업로드가 가능해야 할 것, BM 모델이 이제 존재해야 할 것. 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가 이 기기들을 개발하는 비용이라든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돈을 벌어야지만 BM 모델이 존재해야지만 이걸 상쇄시키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받거나 뭐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만들어 볼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만들어 보고 실패하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들을 다 수용해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메타버스가 아닐까라는 부분들인데 메타버스라는 부분에 메타가 초월이라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제 존재하는 부분들인데 시간과 공간만 초월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인격의 자체에서도 또 다중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로서의 정체성, 그다음에 회사원으로서의 정체성, 아니면 어떤 이제 뭐 강의자가 되고 싶거나 내가 되고 싶어하는 정체성들을 메타버스의 세상이 진짜 되고 물리적으로 공장에 출근하거나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저도 이제 108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한 번씩 가혹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코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뒤에 가서 1시간씩 서 있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칩니다. 예, 딱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상적으로는 오늘 몇 페이지를 코딩을 했다, 프론트 단을 했다, 백 단을 했다라는 리포팅이 올라오긴 하지만 매일 제가 못 보거든요. 108명을 매일 보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제가 범주자 내지는 그 역할만 해야 되니까 제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고 그걸 풀어가지고 이야기해보면 한두 시간만 일해도 월급 줄만한 것 같다라는 부분에 답이 와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러면 향후 세상 메타버스가 도래된 세상에서는 생산적인 부분에서는 한두 시간 하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은 또 크리에이티브적인 노래도 한 곡 부를 수 있고 뭐 건하게 취했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닌 이제 모자를 벗어놓고 동전을 이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뭐 애절하거나 재밌거나 뭐 아니면 뭐 퍼포먼스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라면 개발자 생활도 하고 예술가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계를 또 다시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고 제가 이제 내년이면 50에 접어드는데 외롭거든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청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메타버스 안을 즐겨보고도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하려면 이런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바이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디바이스들이 엄청 좋아졌고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도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걸 서비스 모델을 입혀서만 끄집어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블록체인을 하면서 딸기맛 감기약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술을 가지고 할 때 다들 그래서 이게 진짜 시민들에게 팔리겠냐라는 부분들을 여쭤보시는데 감기학적인 부분을 먼저 이게 블록체인에서는 감기학적인 부분이 먼저 강요가 됐고 지금 좀 강화시켜야 했고 딸기향을 뒤에 놔두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메타버스는 향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조향.
그러니까 진짜 실물과 같은 아니면 저희 지금 애가 8살이긴 한데 보면 머리가 네모난 노블룩스의 세계에 들어가서 노블룩스 애들을 가지고 영화나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푹 빠져들거든요. 걔들한테는 이게 사람처럼 아니면 이제 권상우나 이런 몸 좋은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재밌고 재밌는 스토리로 전개되고 빠르게 전개되고 이런 이벤트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당장 만들어야 하는 향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홈쇼핑 옛날에 많이 했었고요. 요 채널 전쟁도 많이 했고 구경 K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죠. 그리고 라이브 쇼핑이라는 부분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저 한 2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매출이 엄청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페토나 이런 부분 안에서도 가상의 아이템들을 팔고 가상의 머리를 만져주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제품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아까 컨벤션 뷰로에서 본부장님 이야기해 주신 부분처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의료용 실습 교보제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잘라볼 수도 있고 칼을 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보제라고 하는 인체에 대한 모형들 같은 경우에 몇 억씩 합니다. 뼈 몇 조각 넣어가지고 엑스레이 실습하는 인체가 바디가 2억에서 3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상 공간 안으로 가지고 오면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있고요.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덧붙여서 수정해 나가면서 고도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데 지금 줌으로 교육을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애니메이션을 틀어서 딴짓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안 보고 자리에서 이제 존재하지 않고 선생님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떨어져 있다라든가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명 다 서울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부모 마음으로는 최대한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집중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요즘 기술들 보면 안에 아이체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동자가 어느 시선, 어느 객체를 보고 있다, 어느 화면을 보고 있다 이 공간 안으로 가져가면 그러면 어텐션을 주인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는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지 놀 것 같으면 확실하게 놀고 볼 것 같으면 제대로 봐라 라는 부분이 교수자들을 중재자의 역할로 끄집어낼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건데 한국은 10여 년간 교과서를 만드는데 엄청난 자원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교과편찬위원회를 만들고 교육을 담당하는 각 학과의 교사에게 연초에 교수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뻘짓입니다. 그러니까 시큰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만드는 교과서를 재해석해가지고 또 가르치는 방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안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의 중복적인 부분들을 잘했는 교사가 있으면 그걸 나뉘어서 쓸 수 있는 부분 요번에 EBS의 호랑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반응도들을 보고 반응도들을 수치화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점수까지도 이제 매칭시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에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랜선 이제 튜어링 해가지고 이제 본인은 집에 있고 모니터를 통해서 관광지를 관광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나 업무를 할 때 가상 공간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있을까요? 아니, 스크린 이용해 주세요. 네. 노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못해요. 네. 그리고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공연에 대한 부분도 아까 인게이지에 소개해 주신 부분에서 보여줬는데 지금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 8살이나 10살 친구들이 커 나가면 가상 캐릭터에 대해서도 이제 존재감을 부여하고 팬덤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연예기획사 YG나 이런 쪽에 있는 사장님들 부럽지 않게 혼자서 집에서 캐릭터 잘 만들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의 시장인 것 같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시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컨텐츠를 만들고 블로그 통하면 블로그 통해서 수익도 만들고 자체적인 영상이나 영상뿐만이 아니고 뭐 공부하는 모습 내지는 뭐 설거지하는 모습 이런 것도 유료 콘텐츠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거에도 돈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테스트된 겁니다. 유튜브 보는데 9,900원 줘가지고 광고 안 보는 거에도 돈을 주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시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메타버스에 잘 적용을 시킨다라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허들도 만들어야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요. 예, 그리고 고려점 부분 앞에서 다 이야기했는 부분이고 속도가 네트워크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는데 뭐 많이 좋습니다 한국은.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좀 이게 벽이 되기 때문에 3D VR로 이제 그 서비스도 만들지만 2D 내지는 텍스트로도 이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83년도에 처음 그 8비트 컴퓨터부터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옛날에 그 이스라든가 이런 부분 텍스트로 뭐 동쪽으로 가라, 레프트 라이트 이제 텍스트를 쳐서 게임하는 부분들도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몰입하면 재밌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면서 지금 제일 저는 느꼈을 때 이 HMD 같은 경우에는 어지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었는데도 한 5분 정도 쓰고 있으면 이제 어지럽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그 이렇게 이제 마이크처럼 생긴 이제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손 모양이 화면 안에 뜨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서 손을 이제 집었다 아니면 뭐 쐈다 뭐 이런 이벤트들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만 갖고는 이제 그 신에 가까운 이 컨트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스트라이크라는 옛날에 총 쏘는 게임 같은 경우에 키보드에 한 3분의 1 정도를 썼거든요. 막 띄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손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반영해주는 디바이스 이런 부분들은 더 필요로 합니다. 이런 영역이 이제 더 개발하거나 이제 표준화시키거나 했을 때 돈 벌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법률 이거 굉장히 필요로 한데요. 우리가 제페토라는 공간 안에서 여성 캐릭터인 뭐 8세 아동에게 남성 캐릭터가 다가가가지고 뭐 엉덩이를 부비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라고 몰입했을 때 느끼는 그러니까 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게임 캐릭터인데 네가 왜 그 캐릭터한테 했는데 내가 뭐 직접 네한테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맞을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건 기술적으로 이제 그 근처에 손이 못 가게끔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제작자들이 제한을 둘 수가 있거든요. 벽 세우듯이 지금 마이스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가상 공간의 벽이라는 부분 가면 못 통과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통과하는 이벤트도 구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 윤리적인 부분 서면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 환치기를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거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인데 아이템에 대해서 NFT나 이런 부분을 부여해가지고 이제 가치를 부여시켜주면 네트워크 상에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상에서의 다이아몬드 내지는 이게 조세 포탈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기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막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기업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언론의 관심, 이제 요거 인터넷에서 끌고 와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하고 좀 안 맞긴 한데요. 이게 VR 가상세계가 나올 때부터니까 지금 이 밑에가 훨씬 저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R&D보다는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언론의 관심을 갖고 주목받기 시작한 태동기의 끝단에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거품기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제페토나 노블룩스나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이제 그 시리즈들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게 작년에 국회에서 구글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구글이 인앱 방식으로 결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과금을 30% 하기로 하면서 그거에 대한 방지를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거거든요. 플랫폼이 어느 사기업 하나에게 이제 홀딱 넘어가면 처음에는 공짜로 하죠.
저희들 올해 받은 이메일이 구글 이메일 50유저에 대해서는 평생 무료다 해가지고 구글을 쓰기 시작했고 데이터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돈 내라고 이제 왔습니다. 예. 언제든지 바꿉니다. 예, 기업들은. 그 있는 거 쓰면 되지라고 하는데 있는 거 쓰면 걔 마음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놈 되려고 저도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안에 서비스 위주로 저는 만듭니다. 플랫폼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이쪽 저쪽에 다 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보실 때 지자체 같으면 지자체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토의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뭐 많은 아픔들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기회 김종현 총괄이사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발표자이신 LG CNS의 안무정 책임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저는 LG CNS에서 신사업 개발하고 있는 안무정 책입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 역할이 제 주요 미션입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한 3번의 기술 웨이브를 겪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이제 그 영화 아바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3D 그 컨텐츠에 대한 막 엄청났죠. 메타버스 못지않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3D 프린팅. 메타버스만큼은 아니었지만 되게 신선했고 그게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대 그때가 이제 VR이 막 떴죠. 지금처럼 막 메타버스만큼 이제 핫했던 키워드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대구에 왔을 때 캠프 VR이라고 제로 레이턴시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그 대구의 다운타운에다 이렇게 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사실 이제 VR의 명맥이 사실 많이 되게 힘든 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죠.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신기술이라는 게 이제 트렌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종국에는 그게 이제 패러다임 형태로 쭉 지속 가능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사라지는 형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 게 메타버스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지금 메타버스 자체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한 그 플랫폼은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 세대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은 G세대라고 얘기하는데 M세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30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메타버스 자체에 되게 기성세대를 되게 관심을 갖죠.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노블룩스도 들어가 보고 제페토도 들어가지만 거기 오래 못 있어요. 다 나와요. 저도 노블룩스 들어가 봤지만 왜 너무 달라. 거기는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G세대예요. G세대면서 지금 이제 10대들이 이제 알파 세대. 너무 까는 저도 딸을 키우는데 야 아무개야 우리 줌으로 만나. 그리고 줌 켜놓고 대화하고 공부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자체는 사실상 그 트렌드처럼 해서 유행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거의 메인스트림은 G세대와 알파세대는 그래서 금융권하고 제조사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VR 사업할 때 그들은 그게 투자하지 않았어요. 은행권이 이렇게 기술적 관련돼 가지고 메타버스에 집중하느냐? 그거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는 사실 2000년도에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에 메타버스 논문을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지금에 얘기하고 있는 거.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선생님. 2006년도에 메타버스를 그 연구했던 논문에 지금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죠? 그건 팬데믹이에요. 코로나가 없었어요. 그때 2006년도에. 근데 이제 그건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도 이제 좀 하다가 싹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는데 그 부분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새로운 공간에 이런 금융권이나 제조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가능성을 보고 있고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되게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팬데믹이 오면서 비대면이 그 선택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미팅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오기 전에 줌이라는 거 결코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웹엑스 몇 번 쓴 것 같아요. 웹엑스. 그것도 뭐 1년에 한두 번 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 메타버스 자체가 다시 부활하게 된 거는 궁극적인 거는 그러니까 비대면인데 대면처럼 느끼고 싶은 게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아바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아바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게임 엔진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 게임 엔진 개발자들은 뭐 몸값이 엄청나죠.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타버스 유형을 보게 되면 사실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이 이 빨간색이 뭔가? 요 자체가 메타버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뭐 바이블처럼 막 이렇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다 이 장표가 나와. 근데 이제 이거 읽어보고 나서 보고 나면은 선뜻 이해는 되지만 종국에는 더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 장표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런 그 맥락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의 핵심은 사실 이 부분의 이 사사분면 안에는 사실 이 아바타가 기본적으로 아바타 나를 대신하는 형태의 그 대리자가 이 사사분야 요 부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유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메타버스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는 블랙홀과 같이 기술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디지털 트윈, 이 디지털 트윈이 사실 이쪽이거든요. 이쪽 부분이는. 그래서 종국에는 저희가 뭐 그 인게이지도 있고 게더타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지만 종국의 접점은 이 디지털 트윈 쪽으로 간다. 근데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GPS를 해야 되고 그 공간 안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나 이런 걸로 형태로 해서 실제 실내 공간을 또 매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스마트 시티나 이런 데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스마트 팩토리인 거죠. 공장.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상업적으로 더 보게 되면 이쪽에 보게 되면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NFT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제 커머스한 영역으로 되게 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게 그 플랫폼 자체도 커머스가 붙지 않으면 그건 그냥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보게 되면 이 라이프 로깅은 어쨌든 실제 그 데일리로 뭔가 정보가 이 웨어러블 핏비트 통해서 이게 어쨌든 IoT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데이터들이 막 게더링이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 저는 이제 이 스마트 글라스나 AR이나 이런 거 자체는 몰입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형태의 이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AR 있고 VR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쭉 이쪽으로 오게 되면 공장 데이터는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 실제 CT 데이터는 스마트 C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라스를 쓰냐 아니면 이 헤드셋을 쓰냐 자체는 되게 옵셔널한 거예요. 몰입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동안 쭉 해왔던 걸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뭐 마케팅, 업무 행사, 가상 공간 구현, 비즈니스 이게 네 가지의 형태의 카테고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이스 쪽으로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마이스 쪽으로 다 넘어갈 수가 있죠. 하나의 모델로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메타버스를 그러면 외부의 플랫폼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로 할 것이냐가 그 선택의 그 기로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그 플랫폼을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용자 식별하고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 내가 예를 들면 제 포토에 마케팅을 했는데 이 동선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안 주니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제 집 근처가 킨텍스이기 때문에 킨텍스도 가게 되면은 부스에 몇 명이 왔고 동선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거 항상 체크하잖아요.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실제 메타버스를 외부 거 서드 파티를 쓰게 되면 이런 약간의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육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쪽도 교육 쪽인데 거기도 이제 학교의 시스템과 연계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불허하죠. 일반적인 서드 파티에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역이거든요. 이 영역을 어떻게 잘 링크해서 굉장히 좋은 형태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선택의 기록이에요. 이게 자체 플랫폼을 가질 것이냐, 서드파트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활용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아까 설명을 드려서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세탄 백화점 자체는 이게 뭐 되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용어적인 디파인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다. 그러니까는 가상 공간에서 뭔가 물건을 사게 되면 물리적으로 쇼핑이 돼서 자기 옆에 오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누구나 어떤 회사든 다 지향하려고 하죠.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자체도 가상과 물리적 세계가 동일하게 매핑되려면 그게 자체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 보면 저희 고객사들 인터뷰하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느 서비스를 메타버스 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근데 그 이노베이션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6주 정도에서 파일럿을 한 디자인 싱킹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메타버스형 서비스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식별해서 그거를 이제 데모 시스템까지 만드는. 필요하면은
요 VR, AR 요 관련된 디바이스도 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뭘까요? 이거 아시는 분? 이게 버닝맨이라고 네바다 사막에 8월 말에 한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퍼포먼스도 하고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놀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그 실제 이제 그 스포리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 상담도 하고 뭐 예술적인 것도 하고 뭐 프로젝트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버닝맨이라고 이게 이제 이런 형태예요. 이게 끝나면 다 태워버려요. 싹 태우고 가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람들 이게 요게 보면 이게 다 텐트예요. 텐트. 이게 다 영역별로 세그먼트가 돼서 막 한 게 아니라 그 영역별로 이제 그 카테고리화 돼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이거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야, 일로 보여. 일로 보여. 그래서 저는 마이스의 진정한 투비 이미지는 이거 아닐까. 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제공하는, 지금 이제 하고 계시지만 대단히 선도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동영상 잠깐 이건 이제 디지털 신문입니다.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질문도 하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요 영상 잠깐 보세요. The theory of relativity shows that space and time are intrinsically linked, and yet technology has not allowed us to go back in time to meet, interact with, and speak with historical figures until now. Hello, I am Digital Albert Einstein, an AI-powered companion you can speak to at any time. I can test your knowledge with my daily quiz, teach you about my life, or answer any science questions you have. You can find me at digitalhumans.com. So, what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시간 되시면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보면 이게 사실상 이제 그 안내를 하거나 뭐 그 교육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지만 상품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도 보면은 제조업 쪽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그거예요. 전에 이제 이 메타버스 자체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롱테일 비즈니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아티스트 분이 예를 들면 이름 있는 갤러리에 저희가 작품을 전시하고 싶으면 막 해주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예술의 전당 가서 자기가 작품 한다고 해서 그거 해주나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게 되면 이 웨어러블이라는 사이트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 작품을 가지고 실제 여기 보면 가상화폐로 거래를 해요. 이쪽에 보면 이더리움을 쓰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여기 있다. 여기 ETH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산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스키하고 이거는 키스에링이고 이거는 앤디오 이런 저기 로이 리케시타인 요 같은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대구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플랫폼을 실제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만약에 이제 이 익스비션에서 해준다면 이게 저는 이제 실질적이라고 봐요. 정말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이 있지만 버티컬하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메타버스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게 계속해서 진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면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는데 메타버스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최신 기술이 계속 빌드업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분까지 발표하라고 해서 딱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무장 책임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시간으로는 이제 패널 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장현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 이재광 본부장님께서 회의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패널 좌석을 조금 이동할